설마 그 한국 남자? 여기서 다른 남자 찾자. 다시 생각해보자. 다들 왜 그래?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걸?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릴리가 친구들에게 결혼 소식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축하받아야 할 자리가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들 그녀를 말리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들은 릴리의 예비 신랑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녀들은 축복 대신 비꼬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과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 릴리라고 합니다. 책임감 있는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열심히 양육을 하고 있죠.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고향 미국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야 했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들이 뭐라고 하던지 신경 쓰지 않지만요.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된 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2019년 초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한국에 놀러와서 이태원이라는 곳에 놀러가 보게 됩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 중에는 저와 같이 외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곳의 분위기는 복잡하면서도 질서정연함이 있는 그런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죠. 그리고 사실 저와 같이 한국으로 놀러온 친구 제니퍼와 함께 원래 목적지인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짧은 치마와 짧은 상에 클럽에서 놀기 편한 복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이태원의 클럽에 가서 즐겼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말 그대로 한국에 왔으니 즐길 생각으로 가볍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관광하려면 한국 사람 한 명쯤 알고 있으면 더 편한 관광이 되겠다는 생각에 하룻밤을 보낸 그 한국 남자에게 한국 여행을 도와달라고 했고 그가 자신의 자동차로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관광도 시켜주었죠. 외국인들끼리는 가기 힘든 노량진수산시장이나 서울 근교 경기도의 멋진 풍경을 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 차를 타고 한참을 가서 포천의 허브 아일랜드 같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실컷 즐기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당시 낯선 남자였던 제 남편과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미국에 놀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솔직히 한국에서 그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도 받은 게 있으니 그만큼은 베풀어야 도리가 아니겠냐는 생각으로 미국 관광 가이드를 해주었죠. 미국에서 그와 지낸 3주간의 시간은 사랑에 빠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볍게 만났던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연애 감정 그 이상이었죠. 너무 빠른 것은 맞지만 알 수 없는 끌림에 미래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거리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고 싶었습니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서히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2019년 말쯤 되어서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친구들을 모아 한국으로 가서 살겠다고 말하며 친구들과의 이별 인사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 같이 놀러 갔었던 제니퍼가 나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릴리, 설마 그 남자 믿고 한국에 간다는 거야? 비꼬듯 시작한 제니퍼의 악담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못생기고 키 작고 배 나온 한국 남자를 믿고 한국에 간다는 걸 마치 한심한 여자 취급을 했거든요. 제니퍼의 수위 높은 발언들은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친구들을 놀라게 했죠. 저는 해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물론 서로 가볍게 만남을 시작한 것은 맞지만 그와 보냈던 시간들이 점점 애틋해졌고 지금은 서로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니퍼의 일방적인 공격에 정말 저는 한심한 여자가 되어 있었죠. 한국으로 가는 저를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으로 가기 전에 따로 저를 불러내 한국에 가려는 걸 말리려는 친구도 있었죠.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지만 지금의 남편인 그를 믿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하게 되었고 그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이후 천천히 자녀 계획을 가질 생각이었지만 임신이 먼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그와 결혼하러 한국에 온 것이고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완벽했죠.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예약해둔 결혼식은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그마저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와 지내면 지낼수록 점점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저를 대신해 밖에서 열심히 회사도 다니고 주말에는 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헌신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이렇게나 가정적인 사람이 더 있나 싶을 정도로 제 삶은 행복했습니다. 제 임신 소식을 SNS를 통해 알렸고 미국에서 그걸 본 친구들은 미친 거 아니냐며 저보고 정말 막 살기로 했냐며 비난하는 메시지들이 왔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니퍼가 나쁜 소식을 퍼뜨린 게 분명했죠. 그녀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물론 SNS의 개인 메시지를 통해서 저를 응원해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여론은 너무 안 좋았고 그 때문에 저도 마음이 흔들려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도
내가 과연 잘한 선택인가 의심이 가기도 하더군요. 솔직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고 남편이 눈물까지 흘리며 이렇게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는지 몰랐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날부터 다시는 친구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SNS 활동도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3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죠. 코로나19 발병 이후 미국의 부모님 댁에 가고 싶어도 혼자인 몸이 아니기에 가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행도 아주 자유로워졌고 아이도 조금 컸으니 시부모님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온 미국은 겉으로 보기에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죠. 그녀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니퍼를 비롯해서 저를 해프녀자쯤으로 몰아가던 그 친구들과는 만나지 않았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니퍼가 작년쯤 클럽에서 만난 흑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고 그녀의 인생이 망가졌다며 말이죠. 제가 한국의 이태원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며 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본 제니퍼는 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깊게 만나도 잘 될 사람은 잘 되나 보다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에서 제가 제니퍼를 두고 지금의 남편과 여기저기 여행하고 다니는 꼴이 내심 부러웠고 그게 질투나서 악담을 퍼부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복잡한 감정 때문에 저를 비난했지만 자기도 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난 뒤에야 릴리에게 미안한 감정까지 가진다고 하는 제니퍼의 고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제니퍼가 철없는 생각을 했다고 치고 그냥 넘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친구도 아니기 때문에 그녀가 과거에 그랬던 걸 가지고 비난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저도 한국의 클럽에서 배우자를 만나긴 했지만 미국의 클럽과는 정말 다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클럽은 단지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이 온다면 미국의 클럽에는 불법 약물이라던가 다른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넘쳐나죠. 오죽하면 클럽에서 맥주병에 구멍을 손으로 막고 있어야 한다던가 연락처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아주 깊은 대화를 한 뒤에 충분히 고민하고 결국 연락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런 그곳에서 제니퍼는 사랑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그 흑인 남편은 불법 약물에 손을 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업가인 것처럼 제니퍼를 속이고 같이 살림까지 차린 것이죠. 그 흑인 남자는 제니퍼를 단순히 고객으로 생각하고 제니퍼의 마음을 이용해서 약을 팔아먹으려는 속셈이었죠. 결국 그 흑인 남자에게 속아 약물에 손을 대게 되었고 결국 그의 충성스러운 고객이 된 상태라고요. 한시라도 약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다며 다들 제니퍼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안타까워했죠. 제니퍼의 이간질이 꼴보기 싫었던 몇몇 친구들은 제니퍼가 벌을 받은 것이니 불쌍해하지도 말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녀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에 딱한 마음이 안 들 수는 없더군요. 그리고 그 사이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제 남편처럼 가정적인 사람은 찾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다들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고 오히려 자기가 바람 피는지 의심받는 경우도 생겼다며 말이죠. 실제 한 친구는 결혼 2년 만에 몰래 만나는 애인이 있기도 했습니다. 부부 생활을 지속하기에 이곳은 정말 유혹이 많은 곳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가정적인 남편과 예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놓인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까지 있습니다. 한때 비난받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많은 친구들이 잘 살고 있는 저를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싹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딱한 사정에 처한 제니퍼를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정을 생각해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녀가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시켜주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악하게 마음먹지 않고 그녀를 보살펴주고 돌아온 것이 저희 가족에게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오늘도 역시나 가정적인 남편, 예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